Yeah. 추석이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놀아보자 심심하면 미래의 기회들을 몰아보자.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가끔 특강으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 AI로 인간의 일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룬 거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아이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들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 자녀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의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오지랖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미래캐스터의 미래진로 오지랖이라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덜 중요해진 역량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앞으로 뭘 가르쳐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르칠 분야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직업 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명백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부모님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거는 말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안 가르쳐도 되는지, 덜 가르쳐도 되는지는 이제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야 앞으로 너무 많아요.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거리들은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의 미래 채널 일거리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시리즈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덜 중요해진 것 같다. 이거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 같은 거예요. 챗GPT가 국어 수능 문제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추거든요. 수능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이제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 자기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내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만 요령을 배워서 빨리 푸는 수학은 AI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O1, O3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수학적인 추론 역시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영어야 말해 뭐합니까? 이 수능 영어 보시게 되면 영어권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영어를 지금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아이들보다 훨씬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AI가 잘하고 있다. 자, 외국어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스마트폰에 통번역 서비스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웨어러블 제품에도 들어가고, 너무나 외국인과의 소통은 더욱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외국어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Yes, let's update our future life with Futurecaster today as well. Today, Google announced a new... 일본어로 바꾸면, 今日も未来キャスターと一緒に未来生活をアップデートしてみましょう。さあ、今日の早朝に Google... 자, 이렇게 내 목소리, 입모양 바꿔가지고 외국어로 변환까지 해줘요. 이게 유튜브에도 들어가고 있는 기능이고, 내가 외국어를 몰라도 세계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성이 덜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배우라고 정해줄 수는 없고요. 대신에 AI 발달을 보시게 되면서, 야,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굳이 앞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유망 직업에 집착을 하세요. AI 시대 유망 직업이 뭐죠? 혹시 우리 아이 AI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유망 산업들은 늘 쭉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코딩 교육 열풍이 불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도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원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웬걸요? 갑자기 AI가 발전하면서 사람 전문가보다도 코딩을 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 젠상 CEO도 10년 전이라면 프로그래머를 추천하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해버려서 화제가 됐죠. 이제 누구나 말로 명령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
또 최근에 메타사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도 인공지능이 올해부터 중국 개발자 업무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거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AI가 너무 코딩을 잘하다 보니까 그 초급 코더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부트캠프 열풍이 불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코딩 교육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챗GPT와 같은 AI 도구가 코딩을 보조하며 직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AI 도구는 초보 개발자의 경업 축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초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기술 기업의 대량 해고 및 채용 축소 역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 코딩보다는 시스템 설계, 비즈니스 문제 해결, 명확한 의사소통 같은 기본적인 소양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3D 프린터 난리가 났었는데 열풍 불었다가 지금 확 식은 분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뜨고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 보내는 게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사양산업 중에 인력거꾼이 있잖아요. 인력거꾼은 유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는 인력거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광화문에 가시게 되면은 아띠 인력거라고 있는데 이걸 창업한 사람이 미국 월가 출신이에요. 한국 오셔가지고 인력거를 창업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꽤나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이걸 창업한 이분에게는 인력거꾼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유망 직업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진가는 유망 산업인가요? 누구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망 산업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길거리에 진짜 많이 생겨난 포토 부스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사진관인데 글리치라는 곳이거든요. 3D 포토라든지 아주 예스러운 재미난 컨셉의 사진을 찍고 그걸 굿즈로 만들어주는데 비용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분에게는 사진관이 또 유망 산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은 지금 뜨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하다고 알려진 유망 분야라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아이들이 뚫고 가기를. 그러실 수도 있죠. 가치관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아무리 쇠퇴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좀 더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다른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새롭게 뜨는 분야는 부모들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커서 알아서 찾습니다. 자, 아이들이 졸업해서 직업을 가질 10년 뒤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과거에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앱 생태계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상상도 못했던 앱 개발에 20대, 30대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기회를 잡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새로운 분야 알아서 찾습니다. 자, 그 밖에도 워터밤이라든지 한참 핫한 공연 문화, 그리고 서핑이라든지 강아지와 함께하는 댕댕 트레킹과 같은 각종 신레저 스포츠, 쇼폼 챌린지, 기성세대는 경험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했던 문화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열광이 되고 큰 산업이 됐죠. 그리고 팝업 스토어, 젊은 세대들 열광하고 이 팝업을 여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들 역시도 상당히 젊어요. 새로운 분야는요, 새로운 세대가 알아서 돈 벌려고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해주실 게 분명히 있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자,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이 뭐가 있죠? 다 아세요? 창의성,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어찌 보자면 기초 체력, 미래 사회를 스스로 가꿔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한 얘기,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 이 사람은 뭘 꼽았냐? 앞으로 AI가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위시와 드림이래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큰 바람을 갖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부분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인풋 교육의 중요성을 좀 줄이시고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의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오지랖을 부려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아이들 교육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 이걸 시키시는 게 저는 최고의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으로 앱이라든지 웹게임 같은 걸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아까 지금 코딩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포인트로 보는 건 뭐냐면은 코딩이건 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걸 스스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 그걸 쌓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밴드를 결성해서 미디 작곡으로 음악을 완성해봐도 되고, 공연을 직접 기획하거나 완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창업 경진 대회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리 대회를 나가 본다든지. 저는 이거보다 좋은 교육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인터넷, 유튜브, AI, 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보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남이 시켜서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해서 배우게 되는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신경 쓰셔야겠죠. 미래의 중요한 역량을 길러내는 걸 차단하지나 마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들의 미래 중요 역량을 가장 막는 장소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학원이요. 저는 학교는 그나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의 목적은 정해진 루트, 그 방식에 맞춰서 성적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은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가장 철저하게 차단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수능 문제 풀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어낸 요령을 배우는 곳이니까 해로운 점이 장점보다 저는 꽤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지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따로 있고 입시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따로 놀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역시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을 부려보자면은 먼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학부모님들부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된다. 뭐 자꾸 정답을 정해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으신 것 같고, 너무나 미래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망진로, 산업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의 변화 적응력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 돼야지 나중에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커가지고 뭔가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알아서 시작을 할 텐데, 변화 적응력이라든지 뭐 창의력, 호기심, 뭔가를 하고자 하는 능력, 이런 기초적인 게 없다라면 성인이 돼서도 자꾸 애들이 기죽어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손흥민한테 슛을 못 때리게 했다고 하죠. 괜히 그런 것부터 했다가 근육 망가지고 한다고 기본기만 철저하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자녀의 기본기가 뭔가 직접 결과물을 내놓는 걸 연습하는 거, 그리고 변화 적응력을 길러내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되는 탄탄한 기본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20살, 30대 돼가지고 알아서 지 밥그릇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AI의 발달이 기성세대의 직업을 빼앗을까요? 새로운 세대의 직업을 빼앗을까요? 둘 다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뺏는 건 제가 볼 때 기성세대들의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걱정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학부모님들부터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녀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부모가 TV,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자녀가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들부터 AI 많이 활용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도전하시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40, 50대가 된 우리 엄마 아빠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도전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 자, 제가 올해 신년 특집으로 AI가 바꿔놓을 미래의 변화 총정리 이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우리 집은 아직 문명의 혜택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생 올라가는데 챗GPT한테 물어보고 공부 좀 하라니까 근처도 안 가는데 어쩐대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대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면 어떠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AI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AI 시대에 맞는 아이들 진로 지원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챗GPT라도 핸드폰에 깔아두시고 자주 많이 써보시는 것을 해보시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자, 그리고 또 AI 이렇게 챗GPT 깔아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챗GPT라든지 AI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가능하죠. 근데 상담은 진짜 잘해줍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성향이라든지 우리 집의 경제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미래 진로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조언을 잘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론 모델이라고 하죠. O1이라든지 O3 이런 것까지 이용하시게 되면은 더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줄 겁니다. 자, AI에게만 상담하시지 말고 또 저도 지난 미래 채널에 워낙에 영상들 많이 올렸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필요한 일거리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해지는 능력, 덜 중요해지는 능력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하나씩 찾아보셔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합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 책들 같은 것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AI 시대의 아이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드렸고 오지랖을 좀 부려봤습니다. 자,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장황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이야기에 반대 의견, 다른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읽어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특강 형태로 조금 긴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과 어려운 역량 최신 버전 2025년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의에 썼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애매해진 거죠. 불과 2년 사이에 이러한 능력들은 AI가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자, 창의적인 거, 공감이 필요한 거, 종합적인 판단, 인사이트 뽑는 거, 새로운 거,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설득까지 이제 너무 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들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부터 보실 텐데 간단히 볼 거거든요.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게 다 사무직 인력을 줄여도 되는 이유이자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전형적인 문장 작성이라면 AI가 이미 사람보다 너무 잘하죠. 뭐 사과하는 이메일이라든지 막 주구장창 적어놓고 정리해서 이제 글로 적어달라고 하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문법, 글구조, 톤 앤 매너에 맞는 글 작성 이제 AI가 너무 잘한다. 학교나 회사에서 배우던 이런 거를 AI가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서 분석도 너무 잘하죠. 사람보다. 계약서 2개 딱 올려놓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한다든지 이해 안 되는 문서 찍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해주고 자, 외국어로 된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업로드하고 설명해달라고 해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 예전에 이거 다 사람이 했던 것인데 AI가 해주니까 사람을 줄여도 됩니다. 자, 반복적인 문서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유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GPT 만들기를 통해서 자동화해도 되고요. 앞으로 점점 AI 에이전트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알아서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챗GPT에서도 프로 모델 사용자는 오퍼레이터라고 실행할 수 있는 AI,
그리고 중국의 마누스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어설픈 형태이지만 점점 더 직접 AI가 일 처리를 대신해줘서 사람이 했던 일을 AI가 해내는 일들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NPC라고 해가지고 각종 데이터나 앱에 접속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일을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들끼리 협력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무직의 사람을 많이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심지어 전문 지식 역시도 점점 침범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투자 상담, 그리고 커피 원두 상담, 와인 상담, 뭐 별의별 상담들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던 것들을 다 AI에게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전문 영역은 의료 쪽입니다. 이미 AI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사람 의사는 오진을 내리는데 AI는 오진을 잡아내더라라는 그런 후기들 역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 쪽의 활용은 제가 또 따로 컨텐츠 준비해 놨고요. 인터넷 검색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와 영향을 준 요인들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꼼꼼히 찾아주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 AI 서비스에서 이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들도 AI가 알아서 찾아준다. 사람 안 시켜도 된다.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보고서 작성을 이제 AI가 사람보다 잘 쓴다는 거. 특히나 이 딥 리서치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말로 심층 리서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언론 자료, 논문 자료들 얘가 싹 다 뒤져가지고 찾은 다음에 뭐 길게는 한 30분 후에 이런 보고서를 길게 작성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글 구조 역시도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보고서 쓰는 게 대학과 회사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AI 쓰면 되니까. 자, 정보 정리 역시도 너무 사람보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의 노트북 LM을 요즘에 종종 쓰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죠. 자,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기로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뭐 텍스트 자료라든지 PDF 문서라든지 유튜브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 링크 다 넣게 되면은 얘가 그것들을 쫙 정리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뭐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요. 심지어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AI가 음성으로 팟캐스트 방송도 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사회의 정말 큰 변화죠. 초고령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자료도 있고 관련 연구들 또 심층 인터뷰 기사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정해진 미래라고도 불리는 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 한번 정말 기회 되시는 중요한 분들은 시점이고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이 자, 원래 이게 방송국 인원을 줄이는데도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사람보다 잘 기억하죠. 오류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적게 날 테니까. 이미 지금도 챗GPT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대화했던 것들, 주요 내용들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은 너 기억해 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건강검진 결과도 기억해 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3월에 받았던 진단 결과 어땠지? 하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주차 위치 기억해라.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안경 쓰고 다니면서 딱 보고 다니면 내가 그 물건 어디다 뒀더라? 다 기억을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기억을 잘한다. 자, 외국어를 굳이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까요? 구글의 AI 글래스 시연 영상 보실게요. 외국어로 된 간판 보고 저거 번역해달라면 번역해주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뭐 맵고 어떤 게 칼로리가 높냐 그런 것도 다 대화가 되죠. 자, 통번역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비포고기. 네, 16불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자, 언어 장벽은 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디어 뽑아내는 것도 사람보다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이점 50까지 여러분들 꼽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AI는 꼽아주고 그런 것들이 꽤나 말이 된다는 거.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2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해 지능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AI가 계속해서 지식과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럼 굳이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복잡한 계산.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중학교 산수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챗GPT O3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거의 만점이 나올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환각 증세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졌고 지금도 수능 문제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회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도 점점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자, 프로그래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간단한 코딩 정도는 해주죠. 저는 평창의 날씨를 분석해주는 앱을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파일을 누르기만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열려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간단한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 지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고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개발하거나 이제 웹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커서라든지 코파일럿, 윈드서프 이런 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가며 코딩을 하고 있다.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라면은 프로그래머를 자기가 미래 진로로 추천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해버렸죠. 누구나 말로 요청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크 저커버그 인공지능이 올해부터 중국 개발자 업무를 대신할 것이다. 엔트로픽 CEO 코드의 90% 3에서 6개월 내 AI로 작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작 쪽이에요. 전형적인 스타일의 창작, 그러니까 모작 같은 경우에는 AI가 더 잘하죠. 박명수 씨 사진을 올린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심슨 스타일로 바꿔줘, 피카소 스타일로 바꿔줘.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AI가 너무 잘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 자, 저는 수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가사를 넣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원하는 장르대로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거 인천대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인천대 교가 만들어 본 거예요. 들어보세요. 송도의 vibe 파란하늘 line 캠퍼스의 바람은 내 미래를 디자인 등록금은 light 뺨은 heavy 장학금 덕에 내 꿈은 steady.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을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 공감이 아마 꽤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체 가능한 역량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는 대학에서 주로 배웠던 역량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사무직에 필요한 역량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과 교육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저는 이게 미래 인간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바로 매력과 개성. 자, 요거는 여기어때 광고 포스터인데요. 이 광고에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미남, 미녀, 모범생 이런 사람들은 AI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해서 달라서 대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교육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곧게 교정하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정된 것은 AI가 더 잘하니까요. 대신에 곧게 교정된 나무보다 멋지게 휜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로 저는 이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팬인데요. 초등학생 프로 스케이트보더 백이한 군입니다. 보더를 할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보드복 모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대부분의 학우들은 국영수 학원 다니면서 대학 교육 준비할 때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를 AI가 대체할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그럼 뭐 워크맨이라든지 요즘에 추성훈 유튜브가 굉장히 핫한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 제작자들 역시도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매력과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가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놀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AI가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워터밤이라든지 싸이 흠뻑쇼 이런 걸 기획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 그 서핑이라든지 댕댕 트레킹과 같은 새로운 레저 스포츠 문화,
자, 그리고 디지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 문화 같은 건 AI가 아직까지 만들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람들 놀게 해주는 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도 AI가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재미나게 꾸며가지고 오픈하는 거, 그리고 각종 원데이 클래스와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AI가 주기 힘들겠죠. 자, 당연히 스포츠는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취미 시장, 그래서 레슨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숙련기술, 옛날에 기술 배우라고 했던 말이 진짜 요즘은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요리사라든지 미용사, 그리고 외과 수술이라든지 목수, 이런 사람들의 아주 정교한 능력은 아직까지 뭐 AI나 로봇이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허구에 대한 믿음, 이것도 AI가 뭔가 기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명품이나 한정판 굿즈 같은 거, 사실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퍼뜨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인이라든지 NFT와 같은 새로운 부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AI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를 인간이 개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실제 아이돌이 아니라 버추얼 아이돌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기도 하고, 이 분들의 팝업 스토어가 더현대 서울에 열렸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고 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허구에 대한 믿음, 그와 관련된 산업을 부흥시키는 건 아직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자, 감성과 관련된 영역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죠? 소년이 온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감성까지 과연 흉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연기를 하는 거. 자,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기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짠함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 아니면 사람을 완전히 이제 계속해서 달달 볶으면서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사람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능과 관련된 것도 AI가 대체하긴 어렵겠죠.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먼저 식욕 쪽을 보자면은 먹방을 생각해 보자고요. 로봇이 먹방 해봐야 누가 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음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플레이팅하거나 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분들의 역할도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성욕과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많죠. 섹슈얼한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들, 역시나 AI 시대의 대처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동경,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뷰티, 피트니스 산업, 이런 것들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성욕과 관련된 산업 너무나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과연 어디까지 기술로 대체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교 및 인간관계, 요것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러닝 크루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러닝은 핑계이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덜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솔로 여행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소셜 모험 서비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년 이상의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도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는 취향이 굉장히 인간의 무기가 될 것 같아요. AI의 결과물 중에서 좋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취향과 안목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냐.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성수동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데니의 슈퍼마켓이라는 곳. 여기 보시게 되면 주인공의 취향이 쫙 잘 드러나요. 겉모습부터 안에 있는 소품이라든지 메뉴 그런 것들까지. 저도 며칠 전에 또 성수동 가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그릇인데요. 너무 그릇이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기획한 사람의 취향이 좋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을 기획해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취향으로 선발한 화장품, 팝업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에 공감하는 그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취향을 얼마나 내가 잘 길러갈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호기심과 질문도 중요한 인간의 역량이겠죠. 아무리 AI가 뭐든지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뻔한 질문을 하면은 뻔한 결과, 독특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호기심과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 이 김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챗GPT가 나오고 나서 11시간 동안 질문을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관심 없는 사람은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의 글 작성해줘 라고 뻔한 질문을 할 거고요. 조금 생각한 사람은 현상의 이점과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면 또 다른 글이 나올 거고, 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사람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친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과 질문도 인간의 역량이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인간의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얘기한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으로 위시와 드림을 꼽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큰 바람을 갖는 게 인간의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으면 나머지는 기술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 열정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그를 토대로 해서 직업을 갖고 산업을 꾸려가는 것도 AI로 대체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IT 유튜버 중에서 이썸님 채널만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깔 거는 냉철하게 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얼굴이나 브랜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 이것도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신뢰를 쌓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의 백종원 대표처럼 조금 심각한 피해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대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뭔가의 카리스마, 매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역시도 인간의 역량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에이, 저거는 아마 곧 AI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대체 가능한 것들은 결국 대학이나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저는 생각이 나고요. 대체 어려운 일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면서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미래 AI 시대에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물론 이 장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바뀌게 된다면 그때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콘텐츠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콘텐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캐스트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AI의 발달이 대학 전공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 계열의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요즘 AI 때문에 대학교 학위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미래 채널에 설문조사를 돌려봤는데 인서울대학 졸업과 화이트 칼라 업종, 그리고 학위 없이 블루 칼라 업종에 가는 거 뭐가 더 나은 것 같냐라고 질문을 돌렸을 때 80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블루 칼라 업종이 나은 것 같다라는 응답이 70%로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AI 시대에 대학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계열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I의 발달이 인문사회 교육 계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겠죠. 자, 먼저
야, AI로 인해 언어 장벽이 지금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문 전공자의 역할은 뭘까요? 어문 전공을 추천하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머니투데이에서 가져왔는데요. 외국어 전공자 필요 없다. 중국 대학들 뒤흔든 AI 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은 5년간 최소 101개 대학이 외국어 전공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취업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AI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은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외국에 오래 살아서 아주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어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할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사회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문학 전공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 행정 부분에서의 AI 자동화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공무원도 철밥통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지에서 이렇게 AI로 대체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잖아요. 사실 앞으로 사무라든지 민원 응대 그리고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또 이 부분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협상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일의 수요는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다음은 AI의 도움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인데요. 일본의 문학 어떤 대회에서 수상자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소설의 약 5%의 대화 내용은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챗GPT와의 개인적인 문제로도 교감을 나눴다면서 AI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존하며 창의력을 더욱 발휘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글쓰기에 이제 앞으로 AI는 필수 조력자가 될 텐데 AI로 영감을 얻고 함께 글을 써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사례가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과연 글 쓰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은 악영향이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분야는 바로 인사과, 영업과, 재무과 등 기업 경영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오픈 AI사의 조사였는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비율을 교육 수준별로 봤을 때 4년제 학위 이상의 사람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퓨 리서치 센터 역시도 똑같은 결과를 내놨는데 한마디로 사무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이 앞으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대신해주고 구매 대행도 해주고 일정도 관리해주고 투자 조언도 해주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홈 같은 것도 대신 관리해주고 24시간 동안 보고서까지 대신 에이전트가 작성을 해주게 된다면은 정말로 사무직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영어과, 재무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자, 그리고 교사. 교수보다도 AI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굳이 전문 교사, 교수에게 배워야 할 필요성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퀴즈도 내주고 심지어 AI 팟캐스트 방송까지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내가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알아서 구성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분야의 발전은 저 미래캐스터의 직업을 위협하는 그런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교수의 역할은 지식과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조언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수요가 많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붙는 것이죠. 자, 이번엔 그러면 자연공학 계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문사회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미래가 꽤나 밝아 보이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점은 AI가 지금 코딩도 대신해주고 있는데 개발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 초에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10년 전이었으면은 프로그래머를 추천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해버렸죠. 이제는 누구나 말로 요청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못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실제로 내가 느낌만으로 말로 요청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물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을 잘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가능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인공지능 올해부터 중국 개발자 업무 대신할 것이다. 엔트로픽 CEO 코드의 90%는 3에서 6개월 내 AI로 작성이 된다. 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입 개발자들 구인 공고가 19% 급감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개발자들이 AI를 활용하는 게 신입사원 뽑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명가량을 해고를 했는데 그중에 4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프로그래머는 많이 필요할 것인가? AI로 대체해서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AI 전환 시대에 AI 접목과 관련된 일자리 수요, 현재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개발자 채용 44%가 AI, 연봉도 이들이 더 받는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물론 당분간은 API를 가져와서 각 회사 서비스에 접목을 한다든지 MCP를 개발하고 뭐 이런 쪽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설마 이마저도 대체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AI가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AI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은 정말로 세상에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도 그냥 사람 말로 뭐 해달라고 명령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주는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집마다 들여놓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스마트폰과 공통점도 있고 반려동물과의 공통점, 자동차와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장했던 산업들이 휴머노이드 발전이 되게 되면 덩달아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반려동물 의상이 늘어난 것처럼 로봇 의상 산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 스마트폰 액세서리처럼 반려동물 액세서리 부품들,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부품 산업들,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다양한 공대 쪽의 기회들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로봇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인간에게 끔찍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인문사회적인 역할 역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환경, 에너지, 신소재 등에서의 AI 도입이 얼마나 성과를 나타낼까? 저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덕분에 신소재 물질도 더욱더 빠르게 예전보다도 더욱더 저비용에 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리튬 배터리 대체 물질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AI의 도움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AI가 연구 결과를 가져와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젠스낭 CEO도 미래 프로그래머는 추천 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생물학 분야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 자,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지금 AI 전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 역량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레시피는 다 나와 있는데 왜 저 식당에만 유난히 줄을 많이 쓰는가?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크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했거나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했거나 남들과 다른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뭐 매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AI 시대의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료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의대 정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AI가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하는 시대가 열릴까? 열리고 있는 것 같죠? 자, 미국 의사시험도 통과하고 실제로 조사에서 사람보다 이 AI가 진단도 더 잘하더라. 이미지를 보여주고 의사가 놓쳤던 골절도 찾아내더라.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신기했어요. 자, 의사가 챗GPT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챗GPT 단독으로 진단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더라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아픈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질 텐데 의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오랫동안 진단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미리 질병을 찾아주고 적절하게 진단을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진단하는 시간은 줄이고 술기라고 하죠. 실제로 시술 들어가고 치료하고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는 고령화 시대에 무조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라이프 케어 역량 역시도 존재하죠. 자, 다시 고령화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앞으로 고령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세계적으로도 고령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대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밥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전에 초고령 사회 일본, 베트남에서 간병인 1만 명을 데려온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했는데 제가 아는 IT 기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빨리 로봇이 발달해서 자신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그래도 로봇보다는 사람이 돌봐주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로봇은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외국인이 나를 돌봐주면서 불쌍하게 보는 그 눈빛이 더 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사람보다 기능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존심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로봇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AI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라이프 케어를 담당하고 있겠죠.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 상담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 대 AI, 사람들은 과연 누구와의 상담을 더 원하게 될 것인가? 사실 제가 챗GPT 등장 전에 사람들한테 AI로 대체하지 못할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직업이 심리 상담사였는데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사람 대신에 챗GPT에게 상담을 맡긴다. 자, 아이들 상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지금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한테 털어놓기 힘든 껄끄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24시간 언제든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인간 상담사가 많이 필요할까요? 실제 인간 대면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리고 AI가 생명공학, 신약 개발 등의 발전 속도를 높여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예요. 자, 노벨 화학상도 딥마인드사의 하사비스 씨가 받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알파폴더 같은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을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우리 몸의 단백질과 유전자와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앞으로 신약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죠. 자, 엔비디아 역시도 바이오 니모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간이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AI 결과의 해석도 후속 개발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전공은 앞으로 상당히 기회가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AI로 기후위기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얼스2라고 해가지고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디지털 트윈 공간 안에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 안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AI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연구 역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인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 계열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악, 미술, 디자인, 영화 등 영역에서 AI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창작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제사진전에서 AI가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스포티파이에서 AI로 만든 가짜 드레이크 위켄드 곡이 굉장히 조회수를 높게 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가 어떠한 지자체의 로고송 공모전에 가가지고 1등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노로 만든 AI 작곡이었다는 점에 상당히 놀라셨다고 하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처럼 앞으로 느낌만으로 작곡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스타일과 이 스타일 섞어서, 그리고 누구 스타일 10%만 더 늘려서 목소리도 이 사람 섞어서 하게 한다면은 진짜 새로운 창작곡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러면 말로만 작곡해서 차트 1위 하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음악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취향을 길러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역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작하는 AI가 발달하게 된다면 인간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도 이런 상황은 있었죠. 1800년대 초반에 카메라가 발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 직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바로 사물, 인물을 그대로 그려줬던 화가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화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담아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기술이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을 꾸준히 개척을 해왔어요. 자, 심지어 이 작품 아시죠?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 이렇게 병기만 뒤집어 놓고 알무트 서명한 다음에 이거를 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직접 손기술로 작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 사물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생각의 창조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개념 예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손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미스치프라는 예술가 그룹 역시도 굉장히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95%의 성수와 5%의 알코올이 함유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족보행 로봇에 총을 달아가지고 페인트볼 총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제어하게 했더니 알아서 막 쏘고 다니더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직접 이렇게 손수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을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 이게 예술가의 역할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AI 시대에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요.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 도구를 자신들의 분야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기술 대신 창의적 발상 능력이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행위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될 텐데, 상당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AI 시대에 인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예체능 계열을 살펴보자면은 AI라는 도구를 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새로운 예술가들 분명히 탄생할 거예요. 지금도 올해의 작가상 2023년 수상자가 바로 로봇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권병준 작가시거든요. 로봇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로봇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애잔함이라든지 쓸쓸함,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보리스 엘 다크젠이라는 분은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사진이라든지 영상 작품을 만드는 프롬프토그래퍼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AI를 이용한 이런 아주 멋진 작품들, 요즘엔 영상 작품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가들이 분명히 탄생을 할 것이고, 자, 운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성형 AI 영향 거의 안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포츠를 가르치는 강사들, 그래서 고령화 엮어가지고 할 만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 영역은 상당히 앞으로 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인간 연기자가 AI로 대체되는 날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구글의 비오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대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Der Mikrofilm befindet sich in Ihrem Ticket. Sie überwachen den Nordausgang. Benutzen Sie den Servicetunnel. 앞으로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자면은 주연만 실제 사람 연기자를 쓰고 나머지는 AI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설마 주연 연기자도 앞으로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계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뉴스 보도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모든 계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계열에 계신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다 인간의 일자리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자리는 대체될 수 있지만 미래에 할 일들, 일거리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들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열별로 생각해 보자면은 일단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도 계열별로 할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와 관련해서도 할 것들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해서, 미래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디지털 가상세계와 관련해서, AI 발달과 관련해서 각 계열별로 기회들은 분명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일거리로의 사고 확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또 생성형 AI의 발달이 대학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들, 이런 전공은 잘 될 것 같고 이런 전공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달에 AI 산업 리더들이 인터뷰한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AGI라든지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한 멘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샘 알트만이 오픈 AI사의 팟캐스트 첫 게스트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AGI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전 AGI의 정의로 제시됐던 기준을 사실 현재 모델들이 초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AGI가 도달했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지만 정의 자체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기준도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능,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AGI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초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오픈 AI사가 많이 하는데, 자, 초지능이란 뭐냐? 새로운 과학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 흐름이 어떠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AI를 통한 새로운 발견, 연구자적 성향을 이 샘 알트만은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 GPT-5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곧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가장 좋아하는 최신 챗GPT 기능은 아마도 메모리 기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는 기능이요. 자, 그리고 에너지에 관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 모두에 대해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 품질의 웨어러블을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메모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AI가 당신의 삶과 질문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AI가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회의 내용을 듣고 누구와 무엇을 공유할 수 있고 누구와 공유하면 안 되는지 당신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 기능이 앞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성향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거. 그래서 영화 허를 목표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살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하겠다. 자, 그리고 회복력, 적응력, 창의성,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과 같은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샘 알트만은 이번 달에 블로그에 젠틀 싱귤레리티라는 블로그 글을 적었는데 내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27년에는 현실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풍부한 지능, 에너지, 거버넌스가 있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1000년 전에 농부가 우리 직업을 보면은 가짜 직업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음식과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동이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기술이 맞고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자, 2035년까지 고에너지 물리학을 해결해서 다음에는 우주 식민지화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고대역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덕분에 플러그인 삶을 선택할지도. 생각만으로 이제 컴퓨터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가상의 생활, 메타버스 생활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의 CEO 슌다르 피차이가 렉스 프리드먼이라는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AGI 얘기가 나와요. 자, 재밌습니다. 우리는 AGI가 아니라 AJI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Artificial Jagged Intelligence. 제그드가 이제 들쭉날쭉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AGI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터무니없는 오류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멀었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2030년이 되면은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5년 뒤에요. 하지만 AGI 달성에 2030년보다는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발전하고 유능해져서 한계가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은 스스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창조 자체를 극적으로 가속화할 것입니다. 물건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스스로 개선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얼마나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거. 자,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대부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코딩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샘 알트만과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조할 것. 그래서 결국 미래는 창업과 연구가 크리에이터 정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 지금이 최악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AI가 바둑을 둘 수 있지만 사람 간의 대결만큼 흥미롭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젊은 세대들에 대한 조언은 이렇게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진심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라.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기 발견의 과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알파고의 아버지이자 구글 딥마인드사를 이끌고 있는 데미스 하사비스에 대한 인터뷰도 와이어드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자, AGI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AGI를 갖게 될 확률이 절반.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자, 현재는 추론, 계획, 기억이 약하고 답변의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잘 풀다가도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쩔쩔매기도 한다.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GI가 등장해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 데는 1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업에 관해서는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직업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리고 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나를 수 있다. 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돕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초능력을 줄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AI를 잘 활용하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I가 앞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대체될 수 있지만 간호는 AI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런 AI 도구를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샘 알트만과 똑같은 얘기죠. AI 원리를 알기 위해서 스템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런 것들, 이과 계열이요. 자, 그래야 자신의 성향에 맞게 모델을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GI에 대한 계획과 직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들의 계획이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미래캐스트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과 대체 어려운 역량 총정리, 이 내용을 보충하는 그런 강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컨텐츠에서 2025년 버전으로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과 어려운 역량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대체 가능한 역량이 예전에는 특히 대학교, 교육에서 맡았던 역할이었고, 대체 어려운 역량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잔소리 들으면서 혼났던 부분, 좀 무시당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잔소리 혹은 조언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해요. 자, 왜냐면은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라는 소리를 하기가 애매해졌잖아요.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A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학위를 보시게 되면은 4년제 학위 이상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육체 노동이라든지 그런 쪽은 영향을 덜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Z세대들이 이제 대학 학위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인식을 해서 블루칼라 쪽, 육체 노동 쪽으로 오히려 선호를 하게 된다라는 기사도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AI 시대에 뭐가 더 나을까? 인서울 대학 졸업과 화이트 칼라 업종, 아니면은 학위 없이 블루 칼라 업종, 뭐라고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의외였어요. 학위 없이 블루 칼라 업종이 나은 것 같다가 70%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잔소리를 바꿔야 되는가? 역량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력과 개성, 취향, 호기심과 질문 이런 걸 살려주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예전에는 이 휘어진 나무를 곧게 교정하는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곧게 교정되어 있을수록 AI를 닮아가게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제는 곧게 교정된 나무보다 멋지게 휜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강의하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박진영 씨가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K-POP 스타라고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시즌 1부터 6까지 우승자가 정해지고 나서 마지막 시즌에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까지 역대 우승자들 중에서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혹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수록 이렇게 곧게 교정되어서 매력과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거는 옛날 잔소리인 것 같고요.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독특한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오히려 안심이다 라고 해주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해?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있는 것만 할 거면 AI 쓰면 되지 사람이 왜 필요하냐? 자,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사람이 개성 없게 하고 다니냐라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애가 유별나? 이것도 유별나면 안 됐잖아요. 곧게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곧게 교정이 되어 있으면 왜 그렇게 사람이 AI 같아? 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자꾸 뭐 이상한 거 하니까. 진짜 특이한 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사회 변화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베이커리, 아니면 카페라고 한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은 뭐 빵도 맛있지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갖가지 소품들, 분위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획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의 좋은 취향과 안목이 필수여야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기획한 사람은 이 류라는 분인데, 유튜브 이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이 영상 보시면은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 아주 재밌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딱 얘기해 보더니, 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표님 분이 중학교 때까지 왕따였던 것 같다.
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기획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2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카페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놀이, 스포츠, 새로운 경험, 숙련기술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선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는가? 자, 공부 열심히 해가 아니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잘하는 스포츠 하나는 만들어. 경험 많이 해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봐. 제대로 놀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시대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대로 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시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심플하고 쉽죠. 자,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자, 이거를 맨날 게임만 하면서 놀지 말고 다른 걸로 좀 놀아봐.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아이가 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부를 해야 성공하지가 아니라 이제 많이 놀아봐야 성공하지. 이것저것 해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아이템들이 새롭게 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너 맨날 놀기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많이 놀아봐야 뭐가 재밌는지 알지. AI는 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이 놀게 해주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녀가 아니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관찰 좀 해. 자, 이 조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샘 알트만이 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역량,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게 저는 본능, 그리고 사교 및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연애질이야. 이건 옛날 잔소리이고 이제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왜 집에서 폰만 보고 앉아있어? 라고 자꾸 내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자, 친구들 좀 그만 만나고 공부 좀 해가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놀아 뭐가 재밌는 줄 알지. 무슨 학원이야. 그리고 사람이랑 많이 어울리고 부딪혀봐야 진짜 배운다. 라는 잔소리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되시나요? 자, 그리고 감성은 아직까지 AI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감성이 너무 풍부하면은 혼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감성에 젖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AI가 더 잘합니다. 야, 너 그 감성도 재능이야. 이성만 사용하면 AI지.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자, 허구에 대한 믿음, 뭐 브랜드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상상력이 너무 중요하죠. 쓸데없는 상상 좀 그만해가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하냐? 걱정을 해야 되는 판인 것 같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에 돈을 써?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는데 야, 뭔가 독특한 가치를 볼 줄 아네? 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오타쿠 짓 좀 그만해가 아니라 야, 그렇게 세계관에 푹 빠질 수 있다니 몰입력이 대단한데 자, 이것도 빠져본 사람이 관련해서 기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타쿠력도 미래 사회의 재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푹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든지 가상경제 같은 것도 상상해서 이제 부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플레이브라는 아이돌, 가상 아이돌이 굉장히 인기인데 아니 그게 왜 인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은 기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진짜 희한한 상상을 많이 한다? 그거는 칭찬해야 될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기타 몇 가지 또 잔소리를 바꿔보자면은 야, 너 공부 잘해? 가 아니라 너 뭐 잘해? 너 뭘로 AI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살짝 바꿔주시면 어떨까?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부터 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느낌 오는 거 있으면 일단 해봐야 된다. 왜냐면 AI 시대에는 이제 인풋, 자꾸 지식을 때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AI라든지 새로운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른들이 시키는 것만 해가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너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지라고 오히려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는 어른들이 AI 시대에 사실 더 뒤처질 수도 있어요.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인성조언 뭐 그런 것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잔소리와 조언을 바꾼 것들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면요. AI로 대체 가능한 일은 보통 비교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체 어려운 일은
보통 비교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AI 시대에는 한 가지가 더 생겨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잔소리를 꼭 해야 한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성실한 노동자를 위한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창의적인 기획자, 적극적 실행자가 되기 위한 그런 잔소리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자,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인성은 이제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잔소리겠죠, 아직도.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도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란다. 나를 알아야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뭘 특성을 알아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공감되고요.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비판적으로 봐라. 이건 뭐 AI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 같습니다. 어른들 말 듣지 마라. 요거 저는 많이 하는 얘기긴 해요. 어른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보면서 정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자기 얘기 못하고 AI한테만 털어놓으면 친구 안 생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가르치는 잔소리에서 함께 탐구하고 질문하는 조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생각한 잔소리, 조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봤는데요. 강의에 이런 얘기 전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잔소리와 조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